제가 대구에서 많은 지지자분들과 우리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하신 말씀은 정말 절실하게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나왔고요. 경선에서 화합하면서 이겨서 본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신뢰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어제 백브리핑 안 하셔서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좀 난무했는데 한동훈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수 정치에 바라는 것은 품격일 겁니다.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한다고 품격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전날 대구에 이어서 오늘 경주 찾으셨는데 이틀간 영남권 행보 이어가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계시는 곳이고요. 특히 제가 어느 지역을 갈 때 어떤 부분을 국민들께 뭐 이런 기회에 정치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경주는 그냥 경주로서 당원들이 많은 곳 이런 개념으로 온 것은 아니고, 여기가 우리 주 시장님하고 제가 아까 행사를 했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사가 올 가을에 열리잖아요. 그 과정을 국민들께 소개해드리고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같이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경주를 오게 됐습니다. 다 떠나서 경주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오늘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본선을 이제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본선에서 한덕수 후보의 사출론에서 부인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는 사람과 밥을 먹고 하는데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보수 정치는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각각의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굉장히 정치인들보다 더 절실하고 단호하신 것 같습니다. 이기는 길로 가자,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서 뭐든 해야 한다, 뭉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정치인들보다 국민을 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에너지를 모아주고 계시고, 그것이 지금 바람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뭐 생각과 뜻을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으는 거, 그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걸 뭐 따로 이름을 붙여서 얘기할 것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수 정치의 핵심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다양한 단계의 치열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에 소속한 정치인들 여기 집중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에이펙 준비 현장 둘러보셨는데 현재 준비 상황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내밀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라 천년 고도잖아요. 천년, 그리고 앞으로 천년이 더 지나도 이 경주 입장에서는 이 올해 가을에 있을 에이펙이 더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주시장님 비롯한 지방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회 김영동 의원 추진위원이시죠. 그리고 중앙정부가 사력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잘 돼야 하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2005년에 에이펙이 있었잖아요. 동백섬의 그 시설도 멋졌지만 이곳 훨씬 더 크고 준비 상황에서 좀 더 넉넉하고, 그리고 볼거리도 더 많이, 즐길거리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자랑 경주 아닙니까?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진영과 관계없이 경주의 이 준비를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철우 경기도지사가 이제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에이펙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철우 지사께서 출마를 하면서 공석이 생겼죠. 지자체장들이 이런 공석들이 출마 관계에서 많이 생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시장님 같은 분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뵈니까 정말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다하시는 면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응원드리고 저도 국민과 함께 에이펙 성공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경, 그 포항에서는 배틀이 없어서 예. 포항 방문하시는 예. 경험은 가요? 포항에서 저는 오늘이 과학기술의 날이잖아요. 대한민국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입니다. 거기서 젊은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R&D 삭감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이 많으셨죠. 그리고 과학을 하시는 분들께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총선을 치르고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동안 그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렇게 이미 실행이 됐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인류적으로 R&D 지원을 깎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누수가 있다면 그 누수의 부분을 해결해야지 전체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학기술에 인생을 걸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과학기술자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더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 이러다 저러다 얘기할 부분은 아닌 거고 뭐 정책이라든가 정치는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이 뭘 필요하는지를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포항을 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오늘 국회 세종 이전 더불어서 제2집무실 역시 세종에 두기로 했는데 이전에 용산 집무실 단기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입장 좀 유효하신지 여의도 국회 의사당 시대를 완전히 이전해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했던 것은 제가 냈던 공약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총선 말미에 제가 냈던 것이고요. 결국 그걸 실행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냈던 것이기도 하니까요. 용산 제2집무실 문제는 민주당의 숟가락을 얹은 것이지 이미 준비되고 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세종의 제2집무실의 문제는 말이죠. 그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모든 대통령실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 이 문제는 개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말을 보면 뭐 이랬다가 조금 애매하면 바꾸고 한 세네 번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다 이전한다는 식으로 바로 대통령이 되면 세종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었는데 슬금슬금 꼬리를 붙이더니 결국은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게 돼버렸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실망하시는 분들은 뭐겠어요. 그리고 정체가 혼란스럽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돼서 어디에 근무하는 거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논쟁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선거로 대통령이 돼서 인수위 기간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처음에 이 직무를 시작할 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6월 3일 날 선거를 치러서 그날 밤에 결과가 나오면 6월 4일부터 대통령은 출근해서 국민을 위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6월 4일은 용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일을 하고 이 문제들과 어려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뭐 근무 장소라든가 그런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국민의 표를 걸 때 조건을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표를 달라고 조건을 걸 만큼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뭘 이룰 것인지를 말씀드려야 될 때지 내가 어디로 가겠다. 이미 한번 그 혼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대의 혼란, 그런 부분에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뭐 그런 논의를 제가 아예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걸 앞세웠었을 때 정말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우리가 쏟아 넣어야 할 에너지가 분산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저는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그러면은 개헌 안에 뭐 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그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매번 원포인트 개헌을 합니까? 이번에 제대로 개헌해서 파치체제 문 제대로 닫고 새 시대로 가야 합니다. 새 시대는 50년, 100년 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해서 헌법에 제대로 담았고 그거 50년, 100년 쓰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수도 이전의 문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오셨으니까요.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네. 최근 특히 관세 관련해서 이제 경주 자동차 부품 산업, 이제 포항 철강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에이페이 이렇게 있는데 이 관련돼서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또 뭐 따로 얘기하시거나 또 공약이 있으면 말입니다. 관세의 문제는 철저하게 실리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너무 이념적인 문제, 큰 틀로 갈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주고받는 거의 문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저항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세 문제는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대한 가격 부담으로 전가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이 발표되는 대로 그대로 다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보를 가지고 실리를 얻어야 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상황이 바뀔 거거든요. 다른 나라가 그런 관세 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 내 여론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타협점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저희는 그런 타협점들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 있잖아요. 미국은 어차피 해양을 지배하는 정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조선업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군수 조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겁니다. 정치적인 수사라든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너무 당황할 필요 없고 우리의 속내를 미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덕수 총리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상식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뭐 이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한덕수 총리님은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문제, 경주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자동차는 현대자동차는 미국으로 옮기면 된다 이러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 게다가 판로들도 다 막혀 있고 지금 멕시코에다 공장 줘놓은 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멕시코에 공장 넣으면 지금의 트럼프 정책대로라면 그것도 다 관세 매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되냐? 한덕수 총리님이 그런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괜히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분 상식적이고 애국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문제를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완전히 밀어둘 수는 없어요. 그때까지 집중하시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때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국가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에 맡기고 우리 국가 내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압박하거나 기업에 대해서 그립을 잡는 그런 거의 중심으로 좀 국가 기능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공약으로 말씀드린 걸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 같은 워룸을 만들고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만들겠다는 뜻은 뭐냐면
기업들을 옥죄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지금 현재 외국과 하고 있는 전쟁들, 나라를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협상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거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기업은 기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대차 정도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경주에 있는 많은 부품업체들 직접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못 하잖아요. 저는 국가가 이제는 직접 나서서 대신해서 그런 더티워크, 그러니까 꼭 기업 입장에서 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그 일을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